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겉으론 성품 좋아 보이는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 계산대 앞에선 핑계를 대고 사라지는 친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놓고는 기한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는 지인. 밖에서는 내가 쏠게. 호탕한 척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병원 비생활비에 유난히 인색한 배우자까지.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과 미소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지갑을 여는 순간만큼은 포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말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밥상머리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실제에 가까운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첫째,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 모임에서 계산대 앞마다 사라지는 만수의 진짜 얼굴. 둘째, 모임 사람들을 개별로 몰래 돌며 돈을 빌리다가 결국 모두에게 들켜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는 영팔의 이야기. 셋째, 밖에서는 큰손인 척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째째한 남편의 모순과 그 끝. 이 사례들은 남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모이면 한 사람의 신뢰, 평판,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노후의 인간관계를 상처 없이 지키는 기준, 돈 때문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실전 대처법과 말법, 그리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질문을 갖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왜 품격을 가르는지, 그리고 잘못된 쓰임이 어떻게 외로움과 단절로 이어지는지를 단호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형편껏이라도 투명하고 기쁘게 관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쓰는 태도가 어떻게 존중과 신뢰를 불러오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 카페, 산책길, 운동 중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여러분이 겪으신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난 순간도 나눠주시면 같은 길을 걷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포장 없이 드러나는 돈의 방향이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 비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만수의 진짜 얼굴. 퇴직 후 시간이 생기면서 철수 씨는 오래 끊겼던 동창 모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야, 너도 이제 시간 많잖아. 이번 주에 애들 모이는데 얼굴이나 내라. 정말 수십 년 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엔 10대 청춘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본 만수도 있었습니다. 야, 철수, 내가 여기 웬일이냐? 우리 드디어 다시 만났네? 만수는 크게 웃으며 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첫 만남은 그저 반가운 뿐이었습니다. 술잔이 돌고 옛날 이야기가 오가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대 앞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자. 그러자 만수가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어이쿠, 큰일 났네. 아내가 급하게 찾네. 잠깐만 먼저 나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엔 철수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 뭐 급한 일이 있었겠지. 별일 아니겠지. 두 번째 모임에선 만수의 태도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카드를 꺼내는 순간 만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다음에 낼게. 오늘은 지갑이 없네.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문제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셔츠 주머니에는 분명히 두툼한 지갑 모양이 불룩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빛이 반사되며 카드 케이스 모서리까지 선명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친구들 눈이 동시에 그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만수야. 그럼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뭐냐? 혹시 샌드위치 싸온 거냐? 다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만수는 얼굴을 붉히더니 황급히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이건 오래된 명함집이야. 지갑처럼 보여도 돈은 없어. 억지스러운 변명에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못 본 척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계산할 생각이 없는 거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을 쌓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돈 앞에서 본심이 다 드러나는구나. 만수랑은 더 얽히지 말아야겠다. 술자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서면 결국 사람의 진짜 마음이 갈라집니다. 바로 이 선택 앞에서 어떤 사람은 흔쾌히 내어주고 어떤 사람은 발걸음을 슬쩍 빼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 사람의 뇌 속에서는 손해볼까 두려운 불안과 나눌 때 얻는 만족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불안이 큰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것만 움켜쥡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에 서면 지갑을 꼭 쥐고 핑계를 대며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긴 싫다. 내 몫부터 챙겨야 한다는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먼저 지갑을 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다. 대신 오늘 자리가 더 따뜻해지고 서로에게 좋은 기억이 남으면 그게 이득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에 여유가 묻어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돈을 쓰는 태도는 단순히 전략이냐 낭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지 인간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인 겁니다. 뒤에서 몰래 빌려 다니던 영팔씨. 퇴직 후 동네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목적은 없었고 그냥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으며 살아가는 얘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다른 친구와 단둘이 술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영팔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나 이번 달에 진짜 급한 일이 생겼다. 며칠만 쓰고 바로 갚을 테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철수 씨는 오랜 친구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 싶어 선뜻 돈을 건넸습니다. 영팔 씨는 연신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안 잊는다. 곧 정리해서 바로 줄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친구가 따로 털어놓았습니다. 야, 혹시 영팔이가 너한테도 돈 빌려갔냐? 너한테도? 나한테는 지난달에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갚았거든. 알고 보니 영팔 씨는 모임 사람들을 돌아가며 개별적으로 돈을 빌린 겁니다. 빌릴 땐 늘 똑같은 대사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은혜는 안 잊는다. 다음 달 연금 들어오면 바로 갚는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은 아무에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대화가 오가다가 누군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야, 영팔이 너 그 돈 정리했냐?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너한테도 빌려갔어? 나도 아직도 못 받았는데. 아니, 도대체 몇 명한테 빌린 거야?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팔 씨가 뒤에서 한 명씩 몰래 빌려다닌 사실을. 그날 이후로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영팔 씨를 더 이상 친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섞어도 웃음은 없었고 자리가 끝나면 연락도 끊겼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돈을 못 갚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속였다는 게 문제야. 이젠 내 말은 못 믿겠다. 결국 영팔 씨는 모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내쫓지는 않았지만 일정이 잡혀도 그에겐 소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미 그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덕적 해이란 한마디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반복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점점 더 뻔뻔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도 아무 일이 없으면 처음엔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빌리는 건 간단한 부탁이 되고 갚는 건 아예 고려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08C처럼 모임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개별적으로 빌리면 그건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처럼 웃고 떠들면서 뒤에서는 한 명 한 명을 속여 돈을 챙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하니까 빌린다고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들 모르니까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 빌리는 건 습관이 되고 갚지 않는 건 체질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모임 전체를 기만하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돈 액수보다도 속았다는 분노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아닌 신뢰를 파괴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밖에서는 큰손, 집에서는 째째한 남편. 박 여사는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남편 김 씨가 밖에 나가면 누구보다 씀씀이가 크고 호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창 모임에만 나가면 분위기를 주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쏜다. 비싼 거 시켜라. 오늘은 다 먹고 마셔도 된다. 친구들은 박수치며 환호했고 김 씨는 그 순간만큼은 영웅이 된 듯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는 장비를 번쩍 들고 다니며 새 클럽을 자랑했고 뒤풀이 자리에서는 술값을 선뜻 계산하며 김 형님 역시 통 크십니다 라는 소리를 즐겼습니다. 밖에서는 늘 통 큰 김 씨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박 여사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권했을 때도 남편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돈이 뭔데 그렇게 쉽게 쓰려고 해? 검사 같은 건 괜히 하는 거야. 그냥 약이나 먹어. 아내는 억울했습니다. 밖에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쉽게 쓰면서 정작 아내 건강에는 만 원, 10만 원 쓰는 걸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돈이 나무에서 열리냐? 쓸데없이 학원비 쓰지 마. 그냥 집에서 책 보면 되지. 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모른 척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결과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내의 작은 증상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큰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는 하고 싶던 공부를 포기하고 일찍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겉보기엔 멋진 아버지, 어디서나 대접받는 사람 같았지만 가족의 눈에는 더 이상 믿음직한 남편도 존경할 만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돈 없다, 아깝다 하면서 밖에서는 내가 쏠게 하던 그 모순이 결국 가족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 스스로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체면 지키느라 그런 거지 우리 집을 위해서 아낀 거야. 하지만 가족에게 그건 아낌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체면을 위해 흘린 돈은 사람들의 일시적인 박수로 끝났지만 가족에게 쓰지 않은 돈은 평생의 서운함과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국 가족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밖에서 내가 큰손이다 떠들어도 집 안에서는 더 이상 존경도 믿음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그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아빠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한텐 좋은 아빠가 아니야. 밖에서는 호탕하고 집에서는 째째한 태도.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체면에 쓰는 돈은 잠깐의 박수로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역시 통 크다 하며 치켜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건 영수증뿐이고 그 박수 소리는 기억조차 흐려집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쓴 돈은 다릅니다. 아내의 치료비, 자녀의 학원비, 부모님의 생활비는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에는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신뢰와 감사로 돌아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이렇게 지켜줬구나. 이 마음 하나가 평생을 든든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인생 말년에 남는 건 밖에서 들었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집 안에서 듣는 가족의 한마디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건강을 지켰어. 아빠 덕분에 내가 내 꿈을 이어갈 수 있었어. 밖에서는 잠시 통 큰 척할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째째하게 굴면 결국 가족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겉으론 여전히 호탕한 사람일지 몰라도 가족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체면을 위해 흘린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지만 가족을 위해 쓴 돈은 평생 남는 자산이 됩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아니라 집 안에서 존경받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혹시 밖에서는 과하게 쓰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인색하지 않으신가요?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내게 하면서도 부모님의 약값이나 배우자의 병원비 앞에서는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건 아닌가요? 혹은 반대로 가족에게 베풀고 싶다는 마음에 무리하다 보니 정작 내 생활은 지쳐버린 건 아닌가요? 도와주고 싶어서 다 퍼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반응이라 마음이 상한 적은 없으십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잘 쓰면 신뢰와 존경을 얻지만 잘못 쓰면 원망과 서운함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돈을 써야 내 삶도 지키고 소중한 관계도 지킬 수 있을까요? 1. 형편에 맞게 투명하게 쓰기. 친구 모임, 동창 모임에서는 허세로 과소비하지도 말고 계산을 슬쩍 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먹은 만큼 분명하게 지불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며 큰 돈을 내세우거나 반대로 얄팍하게 빠져나가면 그 순간은 넘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평가는 액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2. 기분 좋게 깔끔하게 쓰기. 계산을 할 때는 기왕이면 미소를 지으며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야. 다 같이 즐기자. 이런 말 한마디가 모임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내고 투덜거리면 돈은 썼는데도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내는 순간에 보여준 표정과 태도입니다. 3. 관계를 살리는 쓰임. 돈은 결국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함께 웃는 경험을 만든다면 오래도록 고마움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면 관계는 단번에 끊어집니다. 돈이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남긴 관계와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4. 말투와 태도로 신뢰 지키기.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말 한마디가 신뢰를 좌우합니다. 다음에 낼게라는 말은 한두 번은 통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차라리 이번엔 형편이 안 된다. 다음번엔 내가 꼭 준비하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은 액수보다도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태도만 있다면 오히려 이해받고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돈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지녔는지,
어떤 품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결국 외로움 속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편껏이라도 나누는 사람은 존중과 사랑을 얻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내는 그 마음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노후에는 돈을 얼마나 모아두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돈은 언젠가 떠나지만 돈으로 남긴 사랑과 신뢰, 그 관계는 끝까지 우리 곁에 남습니다. 결국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혹시 요즘 돈을 쓰려다 망설이고 계십니까? 괜히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은 나만을 위한 걸까? 아니면 함께 웃고 행복해지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선택을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당신의 용기와 결단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